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당이 발의한 남는 쌀을 매입해 쌀값 폭락을 막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사법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농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트랙터를 몰고 상경 투쟁에 나선 농민들은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녹두 장군의 이름을 딴 전봉준 투쟁단은 내일 경기도를 거쳐 21일 서울로 진입해 당초 농업사법 거부권을 주도했던 윤석열 대통령 퇴진 목소리를 높일 계획입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땅을 갈아엎는 트랙터 수십 대와 트럭 100여 대가 윤석열 체포라는 거대한 현수막을 매달고 국도를 내달립니다. 반농민적 정책을 펴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비상계엄 사태로 폭발하면서 녹두 장군의 이름을 딴 전봉준 투쟁단까지 꾸려졌습니다. 대통령 관저까지 상경 시위에 나선 영호남 농민들이 충남 공주에서 충청권 농민들과 합류하면서 투쟁단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통학농민혁명군의 어리석인 우금치 전적지 앞에 그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 대개혁을 실현하고자 모인 우리 전봉준 투쟁단은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는 한편 송미령 농림부 장관도 내란 동조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덕수 역시, 송미령 장관 역시 윤석열과 함께 내란의 공범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끝장내고 우리 농민다운 사회 대개혁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주는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농업민생사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 우리 전봉준 투쟁단이 이건 문제가 있다. 전봉준 투쟁단은 농민들이 직접 일터에서 사용했던 트랙터와 1톤 화물차를 몰고 시속 30km로 공주부터 세종, 천안을 거쳐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내일 경기도를 거쳐 오는 21일 서울로 진입해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나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의 영구 퇴진을 외칠 예정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대전 중구의회가 지역화폐 등 구청장의 역점사업 예산 57억 원을 삭감하자 김재선 중구청장이 1인 시위에 나서며 반발했습니다. 이날 중구의회는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가 제출한 중구 지역화폐 예산 가운데 보전금 6억 원, 인건비 5억 원, 이벤트와 홍보 예산 1억 5천만 원 등 모두 57억 2천여만 원을 삭감해 의결했습니다. 김 청장은 운영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한 것은 사실상 지역화폐 사업을 폐지하라는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맡고 있는 세종시 산하기관 직원들이 느닷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을 도와주는 여성 상담원들이 이번엔 자신들이 경력 단절 위기에 빠진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인 건데요. 세종시가 예산이 없다며 벌인 일인데 알고 보니 내부 규정도 어겨가며 강행한 거라서 뒷말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세종시 거주 여성들의 경력 단절 예방과 취업 창업 교육을 연결해주는 세종 여성 플라자. 최근 이곳의 직원 9명 중 5명이 세종시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시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한 해 3억 4,9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원해온 세종시는 최근 예산 7천만 원을 삭감한 데 이어 직원 정원도 2명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직원들은 부당해고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부 규정에 따르면 최소 한 달 전 계약 종료를 통보해야 하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성과평가도 이뤄져야 하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간에서 사업이 연장되면 근로자의 고용도 연장됐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이 연장될 것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세종시는 내년 3월 추경을 통해 예산 부족에 따른 인원 감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좀 삭감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지만 세종시의 일방적인 계획일 뿐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세종시 의회와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산 심의까지 거친 상황에서도 임의적으로 고용 인력을 자른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의외의 어떤 얘기도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직원 5명이 떠날 경우 남은 인원은 대표를 제외한 3명에 불과해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전문 상담과 교육 등 시민들의 불편도 우려됩니다. 현재 월 50건 정도의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TJB 박범식입니다. 지난 10일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가스 누출 정비 작업 이후 혼자 점검하던 노동자 한 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자 단체들이 사측에 진정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지회 등은 숨진 노동자가 사고 당일 홀로 6m 높이 상판에 올라 작업을 했다며 이번 사고는 현대제철의 부실한 안전보건 대책이 낳은 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어제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서강현 사장 명의로 해당 사망사고에 관한 사과문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은 삼성전자와 하나마이크론 등 반도체 산업이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해 불안감이 더 큰데요. 충청남도가 도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온양 천안 캠퍼스를 중심으로 후공정 처리업체와 다양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입주한 충남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반도체 수출 사업체가 많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가운데 관련 기업만 1,350여 개, 종사자도 2만 4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로 수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다음 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다만 후공정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고 풍부한 전력과 용수 공급망, 수도권 접근성 등 장점을 살리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통상환경 변화나 그다음에 반도체 특히 이 규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마 관련된 기업들의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충남이 가진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성장 도모에 기여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가 도내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첨단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테스트 배도와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차량용 AI 반도체 설계, 검증, 패키징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1,542억 원을 투입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 일자리 지원과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특히 1,628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과 마이스터고 육성, 인재 양성 캠프나 인력 훈련센터 운영을 통해 반도체 기술 인재 3천여 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충남은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앞으로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이라든가 특성화대 육성, 또 국가 과제 추진 등을 통해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과감하게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기업들과 금융권,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전략을 발표하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서 지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전시는 연구개발특권의 건축밀도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를 27일 공포 시행합니다. 개정조례에 따라 특군의 자연녹지 가운데 교육, 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폐율 범위가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용적률 범위는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 용도지역상 보전 녹지지역 등에 설치할 수 있는 학교 건축물의 허용 범위를 특수학교 등과 같이 졸업 시 중학교, 고등학교와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게 확대됩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급증하면서 일선 학교에서도 위기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대전교육청 교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대전 원도심에 있는 한 특성화 고등학교. 원도심 일선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수는 코로나 사태 이전 20%대 초반에서 30% 안팎으로 늘었고 이 학교도 전교생 433명 가운데 133명으로 28%에 달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이어 최근에는 유례없는 장기 불황으로 부모 실직과 질병 등으로 위기에 내몰리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식당 일을 하던 홀어머니가 큰 병을 얻어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 실직한 홀어머니와 원룸에 살며 생계를 걱정하는가 하면 할머니와 낡은 집에서 겨울을 견디는 학생도 있습니다. 위기 학생이 속출하는 가운데 대전교육청 산하 교직원들이 위기 학생 구제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십시일반 모아온 기금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6명 위기 학생들에게 3천만 원을 지원한 겁니다. 긴급 지원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학교 생활을 명랑하고 밝게 이어갈 수 있게 되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교직원이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위탁하는 제자사랑 캠페인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 사태로 복지 예산이 축소되는 가운데 교직원들이 4년간 8억여 원을 조성해 830여 명에게 긴급 지원하는 등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했습니다. 학생들을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학생과 소통하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는 걸로 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까다로운 행정 절차나 심사 없이 교사들이 부모의 사망, 실직, 재난,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학생을 현장에서 파악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해나 질병으로 SOS를 요청하시면 우리 교육복지안전망이 즉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기금이 힘겨운 겨울을 보내는 위기 학생들의 가정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TJB 조혜원, 김철진 취재기자와 김경한, 박금상 영상기자가 기획보도한 최초 보고 마약 지도로 말한다가 대전, 세종, 충남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모교 언론인 클럽이 수여하는 모교 언론인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한 달여간 보도된 최초 보고 마약 지도로 말한다는 하수역학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약 지도를 제작하는 등 참신하고 과학적인 시각에서 마약 예방 대책을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 3대 소년 합창단 가운데 하나인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이 TJB 대전 방송을 찾아 아리랑과 징글벨 등을 부르며 천상의 목소리로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은 지난 6일 경기도 고양시를 시작으로 오늘 밤 대전 예술의 전당, 오는 21일 세종 문화예술회관 등 전국 순회 공연을 벌이고 있습니다.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은 1971년 첫 내한 이후 코로나 기간이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한국을 찾아 팬들을 만나왔습니다. 서산 한우목장 초원위에 펼쳐진 2.1km 규모의 데크길과 전망 공간을 갖춘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가 개장해 시민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는 서산시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총 56억 원이 투입돼 방역시설과 편의시설 등이 함께 조성됐으며 일출부터 일몰까지 상시 개방될 전망입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던 한우목장을 개방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서산 관광 메카로 발돋움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서울 지역 소비자 10명 가운데 7명은 딸기하면 생각나는 곳으로 충남 논산을 떠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서울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7.8%가 논산 딸기를 꼽았고 경남 산청과 밀양이 각각 6%와 4.4%로 뒤를 이었습니다. 논산 딸기의 부문별 만족도를 100점으로 환산한 조사에서는 맛 75.7점, 색깔 76.5점, 향 72.7점, 브랜드 이미지 73.5점, 가격 60.5점으로 나타났습니다.